안녕하십니까? 김박사 브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산지옥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이 자그마치 0.97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2018년 말 기준 통계청 자료입니다. 서울이 0.761명으로 가장 낮았고, 세종특별시가 이름값 하느라고 그나마 1.566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 할 만큼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기준이 1.3입니다. 이 기준마저 한참 밑도는 수치를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홍콩이 1.07명, 싱가포르 1.14명, 일본조차도 1.42명에 달합니다. 예외적으로 도시국가인 마카오만이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낮은 0.9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절대 합계 출산율이 2.21명입니다. 자그마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977명이 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36개 회원국 평균치도 2017년 기준으로 1.65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죠. 2014년에 1.21%였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이때 1년에 탄생한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43만 5,400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이르러 1.24로 잠깐 반등을 하게 됩니다. 43만 8,400명으로 약 3,00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 또 급전직하게 됩니다. 2016년부터 1.17%, 40만 6,200명이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신생아로 응아하고 태어납니다. 2017년에 이르러서는 1.05%를 나타내고 40만 이하인 35만 7,800명을 탄생시킵니다. 어린아이가요. 그러다가 2018년에 이르러 0.977%로 1%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32만 6,822명이 2018년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2017년에 비해서 8.7% 감소한 이러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18년에 0.977%가 나아지겠습니까? 절대 안 나아집니다. 0.91%로 확 줄어듭니다. 2019년 6월 전반기, 상반기 수치를 보게 되면 15만 8,50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상반기에 출산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상반기 6월 달까지의 이 수치가 15만 8,50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반기로 갈수록 출생률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9년 전체를 예측하게 되면은 당연히 3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자, 2019년에는 출생아 수가 3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헬조선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세계 최저 출산율이 왜 발생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째로는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헬조선 4대 불가론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취업 불가입니다. 취업하기 힘듭니다. 취업 절벽이라 할 만큼 마땅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는 주택 구입 불가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택 가격입니다. 5억, 10억은 돈도 아닌가 봅니다. 청년들이 안 먹고 안 쓰고 죽자 사자 40년, 50년을 모아야만 간신히 집 한 채를 구입할까 말까 하는 이렇든 개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있는 놈은 떵떵거리며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극심한 양극화의 간극이 도대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 교육 불가입니다. 자녀 한 명조차도 제대로 교육시키기 힘들 만큼 교육 환경,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하며 사교육비는 웬만한 능력자는 감당하기 힘든 교육비 폭탄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명, 3명의 자녀를 낳으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후 보장 불가입니다. 사회복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정적인 노후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취업 불가, 주택 구입 불가, 자녀 교육 불가, 노후 보장 불가라는 절대 사불가론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는 한 출산율 증가는 어쩌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 건수 감소도 큰 문제입니다. 2019년 상반기 혼인 건수가 12만 100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8년 동기 대비 9.3%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 수치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둘째는 기혼 여성의 출산 연령 상향에 따른 자연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2017년 32.6세이던 출산 평균 연령이 2018년에 32.8세로 상승되었고 매년 상승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31.9세에, 둘째 아이를 33.6세에, 셋째 아이를 35.1세에 출산합니다. 출산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출산 연령의 상향은 결국 가임 여성의 수를 감소시켜서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빠른 출산율 하락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예측하건대 긍정적인 대응은 굳이 논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국가의 출산 정책대로 미래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것이니 동의하셔도 되고 동의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허허 저 미친놈 헛소리 하네 라고 들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지나친 걱정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망한다입니다. 이 상황은 다른 나라에 흡수되거나 합병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에 합병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가 한국을 점령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30%에 육박한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극단적인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 결혼과 이에 따른 강제 두 자녀 갖기 정책의 시행입니다. 물론 두 자녀 이상, 세 자녀, 네 자녀를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법률로 독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전 국민의 강제 결혼을 통한 가정 구축이 국가 정책으로 시행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코 지금의 상황에서 예측되고 있는 지나친 비약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악의 경우 영화 아일랜드와 같은 비윤리적 출산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도 있습니다. 산하 공장, 즉 플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하 공장이 국가 주도로 운영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지나친 비약이 실현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멀지만은 미래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용수령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수령 김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친 비약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지나칠지라도 분명히 지금보다는 지금 상태로 간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가정을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비판이라도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